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남자분이 먼저 여자한테 이혼을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여성분을 대리해서 반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1,000만 원 달라고 청구를 했잖아요. 내가 답변서를 내야 되잖아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잘못은 네가 있으니까 너가 나한테 1,000만 원 달라고 나도 소장을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 사람 소송에 내가 맞서서 내는 소송이라고 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에는 서로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좀 잘못했고 이 사람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칼을 뽑아서 소송을 제기하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달라 이렇게 청구하면 이쪽에서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너가 나한테 배상을 하라, 이렇게 반소를 제기하는 거죠. 이런 사안이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준비 안 된 습격이 많거든요. 이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란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은 해왔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타이밍에 소송이 들어올 것까지는 예상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나 몰래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자료를 열심히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자료를 잘 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나도 변호사 상담받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준비 안 된 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시간을 끌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답변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주십시오. 저걸 제출 안 해버리면 원고가 말한 대로 그대로 승소가 돼버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청구했어. 내가 맨날 때리고 내가 생활비도 안 주고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내가 저 사람한테 5억 달라고 청구했어. 말도 안 되는 소송이잖아요. 근데 그 청구를 받은 사람이 답변서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나중에 공시송달로 처리해서 5억 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답변서도 내고 또 네가 잘못한 것이다, 반소까지 내려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답변서를 내서 원고 청구 그대로 인정되는 일은 없도록, 기권 폐가되는 경우는 없도록 일단 막아놓고 그 다음에 변호사하고 의뢰인이 빨리빨리 자료를 모아가지고 반소장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68년생 이 여성분이 너가 나한테 위자료 3,000만 원 달라, 재산분할 1억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자, 이 소송에서 두 번째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그 여성분들 중에서 굉장히 참고 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 나중에 언젠가 칼을 뽑겠다 이렇게 참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옛말에 막 아끼다 뭐 된다고 너무 참고 사시면 나중에 아무런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잘못이 부정행위하고 폭행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일이 있을 때 바로 이혼 소송을 해야지 내가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묵히다가는 나중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남편은 아내와의 혼인기간 동안에 중국 국적의 그 조선족 동포가 그분하고 교제를 한 거죠. 남편 스스로도 내가 4년 동안 살림을 차리고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 자백을 한 게 2013년이니까 오랫동안 사귄 거는 2010년 그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일이죠. 폭행. 남편이 나를 때렸다라고 주장은 했는데 그게 2001년 일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죠. 아무런 증거가 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남편이 때리거나 욕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고, 사진으로 찍거나 뭐 병원 가서 진단서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쉼터에 들어가서 잠시 보호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되는데 20년 지나버리면 뭐 증거가 남는 게 없어요. 20년 전에 폭행을 주장을 했죠. 뭐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판결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서로 위자료 배상할 거 없다 이거죠. 물론 여성분도 잘못한 게 조금 있긴 했습니다. 남자도 여성분한테 위자료 청구했고 여자도 남자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서로 잘못했으니까 배상할 거 없다, 그런 말인데, 남편이 2008년경에 부정한 행위, 간통 외도를 한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841조.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그걸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혼을 청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게 지나가 버리면 용서하고 살게 됐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보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에 외도한 건데 하나 꼬투리 딱 잡고 있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5년 10년 살다가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고, 또 용서해주고 살다가 또 10년 있다가 갑자기 이혼하자 그러고, 그러면 가정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뭐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이혼을 제기할 수 있게 해놓고 이제 용서한 것이니까 더 이상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또 그 밑에 보시면 2001년에 20년 전이죠. 한 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는데 2020년에 이제 반소를 제기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폭행이 혼인 파탄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런 말이죠.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참고 살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혼의 원인이 아니라고 봐버리는 거죠. 20년 전에 한 대 때렸는데 그건 인정은 하는데 20년 전에 맞은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 들어와서 우리의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나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그리고 밑에 증거가 없으므로 또 10년, 20년 지나면 증거가 다 사라져 버려요. 진단서 같은 걸 발급받을 방법도 없고 그때 폭행을 목격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태가 빠질 수 있다. 단 20년 전에 폭행이나 바람핀 거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혼 사유는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끝도 없이 성격 차이로 그때 일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성격 차이로 최근에 또 싸웠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다시 다투고 성격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은 가능하죠. 그거는 별도로 사안마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참고 사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이 여성분이 남편이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경우 많거든요. 남편이 뭐가 좀 상가나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어디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조회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숨긴 재산 거의 다 드러납니다. 일단 소송을 낼 때는 재산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소장을 낼 때는 지금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해서 그 다음에 재산 청구 금액을 우리가 확장을 해서 특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소장을 일단 내주고 그 다음에 법원을 통해서 재산을 다 조회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토지였거든요. 토지도 다 나왔고 가액이 다 나오죠. 그리고 밑에 이거는 보험 환급금이죠. 그리고 예금 이런 것들도 전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가치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게 얼마짜리다 이렇게 다 책정을 하면 되고요. 그 은행을 통해서 금융정보 회신, 보험사를 통해서 금융정보 회신 이렇게 다 돌려받아 가지고 남편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논점은 재산 분할은 50% 받을 수 있었다. 판사님 심증으로 봐도 여성분이 맞은 것도 사실이고 남편이 바람핀 것도 사실이고 애먹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판사라 해도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위자료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게 판결을 하셨는데 이혼 재판을 해보면 판사님께서 위자료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심증으로는 남편이 와이프를 많이 속썩였네, 나쁜 사람이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그냥 화끈하게 그냥 50% 떼줘버리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바람피고 때린 거를 위자료 사유에 산정을 못 해주니까 오히려 이쪽을 좀 더 크게 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재산 분할을 50% 받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남편 재산이 얼마 없는 줄 알고 1억만 청구했는데 조회에서 아까 재산 많이 나왔잖아요. 그 갖고 있는 부동산 재산, 그 다음에 예금 뭐 이런 거 재산 싹 모아서 그 다음에 그 담보대출은 빼야겠죠. 그건 재산이 아니니까. 담보대출 싹 빼고 나면 남는 재산이 10억이 넘었는데 그 중에 50% 5억 8,800만 원을 배상해주라. 이렇게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 결론을 내려드리면 일단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인 소송을 당했을 때는 시간을 약간 벌어놓고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반소를 청구하면 된다. 두 번째는 폭행 외에도 너무 오래 참고 살면 배상 못 받는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원인으로 다른 게 발단이 되면 그걸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 세 번째, 남편이 부동산이나 예금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된다. 조회하면 다 드러난다. 네 번째, 내가 남편의 폭행이나 외도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반영이 되면 재산 분할 50%씩 화끈하게 받아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자료 2천, 3천 받는 것보다 재산 분할 10%더 받아가지고 더 큰 금액을 받아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혹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 그 이혼을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결정하시는데 참고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